안녕하세요. 네, 5월의 실록이 정말 아름다워요. 밖에 보이는 풍경이 정말 싱그럽고 정말 기분이 좋은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저희가 마을기업 찾아가는 공동체 회의라고 해서 코로나 이후에 만나지 못한 마을기업들을 찾아서 만나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잘 지나서 이제 다시 마을기업들을 찾아와서 취재도 하고 마을기업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동안 잘 지냈는지 서로 안부를 묻는 이런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소슬촌이라고 너무 예쁜 이름이죠. 작고 슬기로운 마을이라고 해서 마을기업을 만드신 우리 이성희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소슬촌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성희 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슬촌 마을공동체 대표를 5년 동안 맡은 이성입니다. 네, 오늘 대표님이랑 소슬촌 얘기 좀 들어볼 텐데요. 우선 소슬촌 마을기업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이제 언제부터 시작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소슬촌 마을기업은 그러니까 2017년에 대청호 물둘레 협동조합으로 그 협동조합을 결성하게 되었고, 다음에 이제 마을기업으로 선정돼서 소슬촌 마을 공동체로 마을기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지역이 대전광역시긴 하지만 농촌의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대청호의 이제 아름다운 풍경과 계족산 자락이 있는 어떤 천혜의 자연을 갖고 있긴 하지만 농업을 하고 계시는 지역민들이 많으시고, 이곳에서 이제 농산물을 생산을 하게 되는데 워낙 그 소규모의 농업을 하시다 보니까 본인이 농사 지은 것들을 어떤 판매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우시고, 이곳도 농촌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농촌이 갖고 있는 문제, 뭐 고령화라든지 인구 감소로 인한 어떤 노동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역의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협동의 힘으로 한번 극복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마을기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들어보니 뭉클하네요. 저희 대전 같은 지역은 도농복합 지역이 좀 군데군데 몇 군데 있어서 저희 영농조합 법인들도 있고, 또 소슬촌 같이 이렇게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농촌 지역을 같이 가꾸고 일자리나 또 이렇게 생산품들을 같이 팔로도 만들면서 마을기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맛있는 빵이 아까 제가 와서 먹고 싶었는데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보고 있는데, 생산품들도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여기가 이제 농촌 환경이기 때문에 네네. 농산물이 이제 생산이 되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농산물을 활용해서 이제 단순 가공,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전통 먹거리는 그 농산물을 이제 재료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에 이제 생산되는 뭐 쌀, 뭐 콩, 아니면은 뭐 과일 같은 거, 이런 걸로 이제 단순 가공을 해서 만든 제품들이 있고요. 대부분은 저희가 뭐 이런 제품들을 유통 판매한다기보다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네네. 이제 참여를 해서 만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콩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된장, 우리가 이제 전통 네네. 먹거리에 발효 음식 같은 경우 빠지지가 않잖아요.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이렇게 콩을 활용해서 요즘에 이제 두부가 몸에 좋다는 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그 주부님들이 많으신데, 대부분 그 시중에 파는 두부 같은 경우에는 수입콩이 많고, 네네, 또 이제 그렇죠. 수입콩이 이제 뭐 GMO라고 해서 이제 유전자 변형 콩을 뭐 사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 이 소슬촌 같은 경우에는 국산 중에, 그리고 또 이제 지역 먹거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두부 만들기 직접 참여하시기도 하고, 또 소슬촌에 있는 다양한 농산물을 통해서 이렇게 관광이라든지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네. 얘는 뭐예요? 얘는? 이게 지금 고래 빵이거든요. 저희가 이 대청호에서 가장 큰 축제가 1년에 2번인데요. 대청호의 그 벚꽃 축제가 이제 네네, 금강 벚꽃 축제. 로아스 공원에서 하는 축제가 작년부터 고래 물빛 축제
축제로 이제 이름이 이름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작년부터 그렇구나. 물빛 고래 물빛 축제라는 타이틀로 바뀌었는데 사람들이 대청호가 바다가 아닌데 이게 고래랑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요. 해서 저도. 굉장히 좀 생뚱맞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이쪽에 그러니까 저희 마을 기업이 있는 이 지역이 옛날부터 고래골이라고 불렸던 곳이래요. 동네 이름이 고래골이군요. 네네. 그래서 검색을 해도 고래골을 치면 저희 마을 기업 뒷산이 그래? 딱 나와요. 네, 그래서 여수바위 고래골 전설이라고 해서 뭐 바다로 뭐 고래가 이제 고래 가족들이 이제 바다로 돌아가지 못한 고래가 이 대청호의 풍경이 좋아서 남아 있었다. 뭐 이런 뭐 그렇구나. 설화가 있는데 막상 저희 마을 기업이 있는 곳이 그렇게 고래골로 불리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관광 콘텐츠로 고래골을 좀 부각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요즘에는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축제라든지 그 명소 아니면 관광 콘텐츠가 빵을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맞아요. 뭐 울진에 가면 대게빵이 있고 뭐 울산에 있는 고래빵이 있는데 울산에 고래빵이 예, 있구나. 그래서 여기도 이제 고래골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여기에 있는 재미난 캐릭터로 좀 빵을 만들어보고 또 특히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체험 프로그램은 뭐 고추장 만들기 아니면 감자 캐기, 만들기, 예, 감자 고구마 캐기 이런데 사실 이런 체험 프로그램이 다른 곳에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차별화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체험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디에도 다 있는 게 뭐 여기에도 체험 프로그램이 감자 캐기 있고 저기에도 있고 이렇게 되면 차별화가 안 되게 되면 조금 말해 선택의 기준이 그래서 뭔가 여기만의 어떤 컨텐츠를 살리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게 되었고요. 고래골의 어떤 이미지와 또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빵 같은 걸 좋아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가장 걱정인 게 집에서 집밥을 많이 안 먹어서 쌀 소비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얘가 쌀이에요? 이 안에 찹쌀을 좀 찹쌀 넣어봤거든요. 들어갔구나.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밀가루로 넣는 게 아니라 물론 밀가루가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네네. 한번 찹쌀을 넣고 제가 우연하게 제가 한번 이렇게 빵을 한번 늘려볼까요? 네. 찹쌀 들었나? 네. 우와, 그렇구나. 네, 그래서 우와. 어디서 찹쌀 붕어빵을 본 적이 있어서 한번 이 빵에도 한번 찹쌀을 넣어서 좀 만들어 볼까 해서 예, 그래서 이렇게 예, 찹쌀 식감이 엄청 많이 나는데요? 예. 그래서 이 찹쌀을 이렇게 즉석 빵에다가 넣게 되면 맛있다. 저희가 이렇게 즉석으로 만드는 빵들은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기도 하고 이러는데 찹쌀을 넣으니까 시간이 지나도 굉장히 쫄깃쫄깃한 그렇구나. 식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체험도 하고 또 이제 간식도 이제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 이성희 대표님은 제가 처음 마을기업 하실 때 이렇게 와보면 진짜 종횡무진 하시거든요. 품종이나 이런 아이템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시고 네. 진짜 한 100가지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너무 재미있는 아이템도 많이 갖고 계시고 새로운 것도 시도해보는 거를 전혀 어려워하지 않으셔서 진짜 요즘 망고 이런 것도 막 그때 키운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망고 키우고 네. 뭐 바나나 만들고 키우고 네, 그런 것도 네. 있었죠. 요전에 또 예, 맞습니다. 그런 거 지금 하고 계세요? 제가 음. 농업에 관심이 많기도 했고 농사를 직접 지어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농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서 좀 먹고 살기가 힘든 실정이고 했을 때 농사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특용작물 쪽으로 좀 재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고소득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아열대 과일을 이제 7년 전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소규모 농지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어떤 이 농지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전 좀 근교 쪽에 땅에서 이제 시설을 해서 근데 이제 그 대전에서 굉장히 가까운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네. 알다바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진짜 재미있는 품목도 많이 갖고 계시고 하는데, 요 고래빵은 제가 급해갖고 조금 이렇게 먹어봤는데, 진짜 대표님 말씀대로 겉은 다 식었거든요? 식었는데 안에도 참 쫄깃하고, 또 대표적으로 이런 추억의 빵들은 팥도 기본적으로 또 네네. 들어있고, 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이 네. 고래빵에 보니까 그 바다로 가고 싶은 고래의 이 헤엄치는 물결무늬도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네. 다른 빵보다 엄청 아이들이 더 좋아할 것 같고 그런 꿈이 있는 고래를 보면서 같이 체험하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부 체험도 하고 근데 대표님 이 된장이나 이 두부를 다 직접 여기서 콩을 재배를 하나요? 아, 네. 저희가 그 마을 기업에 음. 이제 그 마을 기업 회원님들이 이제 지역의 농민분들이 대부분 이제 네. 이 지역에 사시면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이제 농사지은 콩을 이제 저희 마을 기업에서 전량 매입해서 이렇게 이제 된장이라든지 두부, 콩으로 만들 수 있는 발효장으로 체험 재료로도 사용을 하고요. 장을 또 이제 이렇게 내주나 이런 거는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구나. 다른 곳에도 이제 우리 마을 기업들이 영농법인들은 매주나 네. 이런 걸로 콩, 된장, 간장, 두부 이런 것들도 만들기도 하는데 여기 대청호 주변은 특별히 자연 그 보호 지역이기도 네. 하니까 네. 그 뭐 인공적인 뭐 어떤 거라든지 뭐 비료뿐만 아니라 이게 수질 보호에 정말 각별한 곳이기 때문에 정말 천연의 그런 좋은 재료로 이걸 만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재료 자랑을 조금 해주세요. 지금 이곳은 그 대청호가 있는 인근 지역인데요. 대청호는 원래 자연적으로 있었던 호수는 아니고 대전 지역에 이제 인구가 늘다 보니까 필요한 어떤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대청호는 이제 대전 시민이 먹는 물을 필요한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네. 만든 인공 호수예요. 네. 그래서 이 물은 식수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물이 오염되게 되면은 여러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물이 저장되어 있는 곳을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상수원 보호구역은 이 환경 규제가 가장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네. 왜냐하면 이제 물을 오염시킬 네. 수 있는 어떠한 것도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농사는 많은 분들이 이제 친환경 농업이라든지 아니면 유기동 농산물을 비싼 돈을 주고도 이제 구입을 하시는데 이곳은 특히 내가 농사를 짓더라도 완전히 최고급 유기질 퇴비를 사용해야지만 네. 100%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긴 하지만 그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유기농 비료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고 네. 사실 그런 유기농 퇴비나 비료가 사실 생산성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있겠죠. 네, 네. 화학 비료에 네, 비해서 네.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질 수가 있지만 여기 지역민들은 소중한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거를 감수하겠다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기 네. 때문에 굉장히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은 굉장히 깨끗하고 청정 안전하다. 지역에 안전하고 또 요즘엔 수입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위험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뭐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 촉진제라든지 뭐 이런 거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먹는 걸로 인한 어떤 각종 질병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토피 뭐 사실은 이런 거. 우리 전통 음식이라든지 이곳에서 나는 어떤 그런 건강한 먹거리는 우리 몸에 해가 되지는 않는데 이제 가공류의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네네. 대부분의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뭐 이렇게 좀 오랜 동안 질환을 겪으시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고 건강하고 이런 먹거리를 일부러 찾아다니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지역의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 보호구역 최인근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청정 지역의 안전한 환경에서 생산되는 먹거리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다른 것도 이제 친환경 제품이나 네. 이런 것도 많지만 여기에서 생산하는 소수촌에서 만드는 상품들은 눈 감고 먹어도 정말 최고로 안전하고 좋은 상품들로 만든 이런 제품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네. 저도 많이 들어요. 지금 바깥에도 계속 저 푸릇푸릇한 저런 들판이나 저기 산의 나무들도 보이는데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정말 여기 사는 게 굉장히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집 남은 데 없냐고 맨날 물어보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소슬촌이라고 이름을 지은 그 이름을 조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은 드렸지만 그래도 대표님 말씀으로 좀 더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이런 거 그리고 마을 기업의 우리 소슬촌의 강점 네. 우리가 갖고 있는 네. 강점을 조금 네, 네. 소개를 해주세요. 솔직히 저희가 그 마을 기업이 이제 설립이 된 게 한 7년 차예요. 네네. 적응 기간이 진짜 오래됐네요. 적응 기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가 마을 기업을 설립할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또 특히나 지역에 있는 지역분들이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협동조합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으셨고, 네. 내가 농협조합원인데 왜 조합원이 네. 또 들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네. 일반 그 협동조합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전혀 모르셨고, 두 번째는 이곳은 농업 이외에는 다른 것들이 규제가 너무 까다롭고 환경 보호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엄격하게 네네. 관리가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곳에 산다는 것은 내 땅에 내 건물을 뭐 화장실 하나도 함부로 마음을 지을 못 수가 없기 찾네요. 때문에 어찌 보면 개인의 재산권이라는 걸 침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대의의 어떤 목적이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그런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편을 감수한 어떤 부분들도 있고 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렇게 유기농 비료나 천연 비료를 사용했을 때는 생산성이 떨어지다 네네. 보니까 농업에 대한 생산량은 적고 환경 규제로 불편하고 뭐 오시다 보면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너무 좋죠. 이렇게 뷰가 아름답다면 무슨 카페라든지 그런 거 하고 뭐 싶을 이런 텐데. 게 네. 수십 개는 이미 생겼을 거예요. 규제가 없으면.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반경 한 20km 내에 슈퍼 하나가 없거든요. 20km나 없어요? 그렇죠. 15km에서 20km 우와, 정도가 그렇구나. 저희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사실은 음료수 하나를 드시고 싶으더라도 이 근처에는 슈퍼 하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지역에 인프라가 없다라는 거는 지역민이 다소 불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의 어떤 불편한 점, 어려운 점, 그리고 대전광역시가 인구가 이제 150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농촌의 인구는 5,000명도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만큼 마이너 중에 마이너인 거죠. 그리고 이곳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근접으로 청주, 옥천, 금산하고 경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에 있는 지역민들은 다소 이 광역 시민으로서의 어떤 혜택을 못 누리는 누리기가 분들이 어렵겠네요. 어렵거든요. 네. 근데 그런 지역에 산다라는 게 너무나 불편함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저희는 이게 불편하고 어려운 것을 부정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디에도 없는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 먹거리가 생산된다라는 곳을 강점화하여서 네네. 이곳의 농산물이 다른 곳과 차별화된다라는 것을 이제 마케팅을 하였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그 청정 지역이라는 게 저희에게는 어렵지만 작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청정 지역이라는 걸 부각시키는 이제 작고 슬기롭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겠다 네. 해서 소슬촌이라는 이름을 이름 진짜 잘 아, 지으신 네, 것 같아요. 이렇게 이름을 이제 짓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어렵게 시작을 했었어요. 지금 이제 이 대표님께서, 회장님께서 아름다운 뷰를 보고 이렇게 하셨지만, 막상 저희 소슬촌이 시작할 때는 이곳이 비닐하우스에서, 비닐하우스 있었죠. 비닐하우스의 그 포장마차에서 쓰는
의자 어디서 네, 얻어가지고 밑에 막 자갈 같은 거 막 잔뜩 있었어요. 부엌도 사실은 없었고요. 그렇게 정말 그 겨울에는 시원하고 여름에는 따뜻한 어떤 전천후의 어떤 계절의 어떤 폭염을 견디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지만 저희가 강점이 있다면 그런 청정 지역이라는 거, 환경 보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생산된다는 게 첫 번째 강점이라면, 네네, 두 그렇겠네요. 번째는 이렇게 모두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공통 관심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서로 협력으로 이렇게 같이 좀 헤쳐나가 보자라는 것 때문에 사실 결집력만큼은 다른 그렇구나. 마을 기업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소실촌 마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동체로 했을 때 의견을 같이 모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저희 그 소실촌 마을 기업의 조합원님들은 그 소실촌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실촌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농사를 할 때도 이제 인구 감소로 인해서 노동력이 부족할 때는 서로의 농지에서 서로 도움을 주시고, 또 같이 수확을 할 때도 같이 하시고, 뭐 김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감자를 캘 때도 같이 이렇게 모여서 협력하는 모습이 가장 좋은 그게 모습인 가장 것 큰 같아요. 강점이네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천혜 자원, 그러니까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네, 수 있는 천혜 자원이 네. 있고, 그리고 응집력이 있는 조합원이 있다는 그렇죠. 거죠. 결집력과 연대의식과 어. 협력의 끈끈함은 정말 저희가 다른 마을기업 못지않게 저희의 어떤 그 공동체의 어떤 결집력은 아유.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여기 같이 그러면 조합원은 있으시고 한데 어떻게 이런 상품 생산하거나 같이 일하시는 분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거의 뭐 마을에서 같이 다 이렇게 경작한 콩도 네. 다 같이 수매해서 여기다 쓰고 네. 이렇게 같이 하시고 그분들하고 같이 하시는 네. 모습을 얘기를 들으니까 뭐 그분들이 다 같이 공동체로 같이 일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마을 기업이네요.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 이제 다행이네요. 예. 그 저희 조합원님들이 농사를 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대부분 농사 짓는 분들이 내가 지은 농산물을 얻다 팔지 못하는 농산물은 네네. 음식물 쓰레기잖아요. 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조합원님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또 정유량 매입을 하고 그거를 직접 판매도 하지만 뭐 단순 가공을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기도 하고, 네네. 또 조합원님들이 그 농사 지은 곳에 가서 이제 체험 프로그램을 했을 때 이제 체험비를 드리고 이런 걸로 네네. 지역에 있는 분들이 협력을 해서 서로의 어떤 뭐 수익 창출이 될 수 있게 이런 거를 저희가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술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조합원님들의 어떤 농산물을 매입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 마을 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이 종료돼도 또 지속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게 그 초창기의 마을 기업 3차 고도화가 끝날 때까지도 그런 자립을 위해서 항상 고민을 했고, 그런 부분으로 지원이 종료됐을 때 우리가 자립을 해야 되는데,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서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팔로도 물어보고 싶고, 어떻게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런 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대표님이 아까 처음 그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예, 아니요만 대답한다고 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들썩났죠. 제가 물어보기 전에 다 얘기도 해주시고, 그게 우리의 강점이기도 하고 자랑거리이기도 하고, 네. 우리가 가장 힘있게 그런 부분을 소개하고 자랑할 수 있는 마을 기업이라고 얘기해 주셔서 저도 듣고 있으니 너무 뿌듯하고 감개무량합니다. 특히 이번에 아직 시상은 안 했지만 우수 마을 기업이 전국에서 몇 개 안 뽑았는데 뽑혔어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그 축하 그 우수 마을 기업 된 것 중에 우리 영농법인들이 전국에서 되게 많아서 네. 여기에 농촌 체험이나 농촌 기반한 요 마을 기업들이 사실은 대전에서 되게 어려운데, 제일 큰 강점이 조합원들이 점점 더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이제 자료를 봤는데, 그동안에 처음 참여하시는 분보다 마을에서 같이 더 많은 분들이 일하시고 같이 협동해서 하는 그 모델로 조합원들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 마을 기업의 공동체성이 아주 다른 데보다 우수하고, 그래서
정말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축하를 드리고요. 여기 오면 체험 같은 거는 어떤 연령대나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는지도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밖에 구경도 하고 같이 체험도 하고 맛있는 밥도 먹을 수 있는지 그런 거 좀 소개해 주세요. 예. 그게 이제 저희 그 마을 기업의 어떤 판로와 관련이 있는데요. 저희 그 소실촌에 생산되는 농산물은 대부분의 농산물의 어떤 유통 구조가 이제 공판장에서 이제 경매에 따라서 가격이 네. 결정되고 그게 이제 유통 판매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구조인데 저희가 워낙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공판장을 납품하는 어떤 그런 경로로 판매하기는 어렵고요. 그나마 대전 지역에 이 지역에 이제 사회적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네. 이 공공기관에서 예를 들어 YWCA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사회적 기업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윤리적인 소비를 좀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로컬 푸드를 운영하는 단체에서도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 농산물을 이제 납품을 하고 네. 또 그런 곳에서는 그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 뭐 이런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쪽에서 오시면 여기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재료로 이제 뭐 전통 발효 음식을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전통의 여러 가지 뭐 장아찌라든지 이런 거를 담가 보는 체험을 하시는데요. 네. 요즘에는 집에서 뭐 장류를 담거나 메주를 갖고 이제 고추장 된장을 담지를 않으니까 그런 거는 굉장히 신기해 하시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뭐 두부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슬로우 푸드의 이제 대명사거든요. 네네. 두부가 우리가 마트에서 뭐한 4,5천 원 주면은 그냥 사 쉽게 먹을 수 사는데. 있는 건데 이 두부를 만드는 과정은 이제 8시간 이상 콩을 발효를 해서 발효해서 만드는 거예요? 콩을 불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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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콩을 또 갈아서 이걸 다시 짜서 다시 네. 솥단지에 넣고 다시 또 끓여서. 끓여서 간수를 넣어서 굳혀서 다시 또 짜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 두부 한 모를 먹기 위해서 거의 12시간에 15시간이 소요가 네, 되고 맞아요. 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두부 만드는 과정을 또 체험을 해보면서 네. 우리가 먹는 어떤 음식이 얼마나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셔서 가족 단위의 어떤 체험하시는 분들도 어떤 굉장히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 이런 말씀들을 네네. 많이 하세요. 이렇게 요즘에 정말 식생활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식품이나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네. 이런 거 알기가 어려운데 부모님하고 같이 와서 그렇죠. 그런 체험을 하면서 좋은 음식에 대한 네. 인식도 생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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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먹거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의 정성과 시간이 들었다는 것을 또 알게 되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것 자체가 네. 체험이고 공부가 되겠네요. 네, 네. 대표님 지금 7년 동안 이래 운영하면서 원래 좋은 소식도 있어서 이제 우수마을 기업도 이제 되고 했는데 그 좀 어려운 점 이런 거랑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있으면 붙여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은 저희가 소술촌 마을 공동체가 그 우수 마을 기업으로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게 자랑스러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게 워낙 그 전국에 마을 기업이 뭐 1,800개나 되는지도 몰랐고, 네네, 많죠. 네, 그리고 그 많은 기업 중에서도 우수한 마을 기업도 되게 많다고 들어서 네. 사실은 우수 마을 기업이 선정될 거라는 기대를 거의 안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우수 마을 기업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우수 마을 기업으로 선정이 될 거라는 거는 전혀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7년 동안에 저희가 노력한 거를 좀 알아주셔서 좋은 점수를 받았던 네네.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제 우수 마을 기업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굉장히 그 무거운 감투일 것 같아요. 그렇죠. 책임이 더 생기죠. 앞으로 예. 우수 마을 기업에 도전을 하시는 마을 기업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래서 그 우수 마을 기업에 대한 어떤 주목된 시선이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고요. 또 저희는 사실은 마을 기업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지 아니면 공동체에 대한 것들이 많이 부족할 때 마을 기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마을 기업을 하면서 배워가는 부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옆에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이 중간 지원 기관의 어떤 그 인큐베이팅이 없었으면 일반 마을 기업이 혼자서 스스로 성장하기는 좀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가 어떻게 해야지 성장할지, 어떻게 해야지 더 나갈지에 대한 거를 잘 조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배우면서 운영하고 또 성장했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부족한 점이 더 많은데 마을 기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아직은 좀 실감은 안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전에 마을 기업도 많고 또 이렇게 지금 많이 도와주신 분들 덕분에 마을 기업이 선정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분들한테 누가 되지 않게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좀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여러 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네. 굉장히 대표님이 겸손하게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잘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뭐 이론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공동체가 또 서로 잘 도와가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같이 판로를 만들고 이런 거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신데 겸손하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충분히 지금도 우수하니 우수한 기업입니다. 초기에 뭐 판로개척도 저희가 이제 기관에서 뭐 윤리적 소비라든지 이런 의식이 있으신 분들이 저희처럼 작은 마을 기업의 농산물도 사주셨지만 저희는 첫 번째 자립을 할 때 가장 많이 도움이 됐을 때가 사회적 기업 장터에서 그 공동체의 마을 기업들이 모여서 마을 기업 제품을 함께 판매를 하는 어떤 행사들을 가졌는데 네네. 그때의 경험이 농산물에 대해서 판매보다는 다른 마을 기업과의 어떤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다는 생각이 네네. 들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저희가 또 그 마을 기업이 어디 가서 노점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그 사회적 기업의 장터라든지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 장터라든지 이런 게 무슨 대전역 이런데 그리고 지금도 제가 태미올에서 저는 태미올에는 군고구마 구워서 지금도 한 3년 정도가 지났는데 맞아요. 저는 그 태미올의 그 풀풀마켓을 가는 게 주말마다 그곳을 가는 게 저희 소슬촌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일하러 간다는 게 아니라 저는 토요일마다 거기를 가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분들하고 같이 놀고 네네. 그러니까 만나서 무슨 그 개모임 가는 것처럼 그냥 가서 오히려 부스는 내동댕이 치고 막 인사 다니고 놀고 체험 다니고 그리고 생각나요. 다른 저희 그 마을 기업 공동체랑 함께 한다라는 게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태미울에 너무 좋다 막 이렇게 했었어서 그날 이제 거기서도 제가 색다른 경험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뭐 제가 생각이 다 나요. 네. 대표님이 그거 뭐죠 체리인가? 네. 체리를 한 이 그릇씩 이렇게 해서 파시는데 체리 남은 이파리까지 거기다 다 넣어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네. 너무 귀엽고 네. 이제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농촌에서 이렇게 직접 바로 네. 따와서 이렇게 가져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게 뭔 장사를 대단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예쁘게 해서 사람들한테 주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예쁜 그 체리 바구니도 생각나고 겨울에 그 군고구마를 계속 구워서 파는 게 아니라 오는 사람마다 하나씩 다 나눠주면서 같이 나눠 먹던 이런 생각이 나서 소슬촌이 굉장히
따뜻한 그런 우리 마을기업이구나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한참 못 만났다가 저도 오랜만에 방문하니까 그때 생각도 나고 너무 좋고 우리 사무국장님 하시는 우리 대표님도 사무국장님도 저기 계시는데 얼굴도 많이 밭에서 이렇게 들에서 일하시면서 게을러서 잘 못 알아볼 뻔한 그랬는데 마을에 점점 어려워지는 그, 지역 소멸이나 농촌의 그런 인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다들 어려워하는데 소슬촌은 든든하게 지역을 잘 가꾸고 그 마을 주민들과 함께 농사를 같이 지어서 같이 또 판매도 하고 같이 이런 상품도 구성해서 또 곳곳에서 그런 같이 소비를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만나서 같이 체험하고 이렇게 또 상품도 팔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과 농촌과 또 도심에 그런 있는 그런 우리 마을기업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서 한참 들어도 계속 재미난 얘기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끝으로 꼭 화이팅 하셔도 되고 부탁하고 싶은 거 한 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 마을기업을 설립할 때 사실 뭐 넉넉한 형편에 시작한 건 아니었고 이번에 우수마을기업을 신청할 때도 저희는 타이틀을 100만 원의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뭔가 다른 어떤 지역에 어떤 많은 분들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 싶은 생각이 많으신데 이 벽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돈 100만 원의 비닐하우스에서 시작했지만 꾸준히 이렇게 성장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 같은 어떤 그런 이런 사례를 보시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함께해서 공동체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부담을 가지시거나 마을 기업이 막 굉장히 어렵거나 이런 것보다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어디든지 시작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저희 같은 작은 마을 기업도 이렇게 7년 이후에 이렇게 우수마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는 기반이 부족하거나 자원이 없고 이렇게 하더라도 너무 갖고 있는 게 없어서 막 자신감 없어 하지 마시고 또 부족하면 이렇게 또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저희 같은 작은 마을기업들이 좀 많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부탁 말씀하라고 했는데 우리를 많이 도와달라, 뭐 우리가 더 잘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 보통 하시는데 우리 같이 우리를 보고 배워서 작게 마을들을 잘 공동체를 만들어서 기업을 해보라 이런 용기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배 마을기업 됐으니까 당연히 그런 역할 이제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그 마을기업 소슬촌 마을기업에 와서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네, 소슬촌 응원하겠습니다. 소슬촌 마을기업 화이팅!